드디어 주호영 원내대표 소식인데요. 반성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네. 고소를 했네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 이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기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를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와, 되게 웃긴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주류라고 불리는 언론에서 전혀 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도 없는데 주호영이 그 사람을 고소를 했다는 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여 기자가 성추행으로 주호영을 고소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겠죠? 했을걸요? 했나? 네. 했겠지. 그러니까 보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너무 없지만 아무튼 했을 거고 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무고는 아직 재판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맞고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덕분에 드러난 거지. 네. 아예 모르던 사안이 성추행 관련된 뭐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고. 이제 공론화가 된 거라고 봐야죠. 이제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기자를 고소 안 했으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자가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보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주호영이 고소를 했네? 근데 성추행을 했나? 성추행 이거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18개 언론사에서 모두 기사를 썼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여기자 명예훼손 고소. 주 원내대표의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친여 매체 관계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불법 폭력 행위를 반복해 왔다면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반하장.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니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기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기자분과 연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드러나게 김영민 의원,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 이 세 분만 지금 이 기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네요. 네. 네. 참 이제 이렇게 보도 난 이상 좀 이제 공론화 좀 돼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다 들고 일어나야지. 이건 조용히 안 묻힙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일종의 회유나 합의를 집요하게 아마 시도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자한테. 피해자한테. 또는 그 회사 측을 협박하거나 그랬겠지. 지금까지 해왔던 스킬이 일단 피해자를 협박하고 입막음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안 먹히니까 역으로 이제 명예훼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피해 사건이 이게 상충되면요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이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게 이제 주호영 자체가 당 안에 두기에도 그렇고 내보내기에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면 나가서 주물럭당을 하나 창당을 하셔도 최소 5-6명은 데리고 시작할 수 있는 당이 되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치적 생명을 건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걸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못 받아내면 사실 주호영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잘 됐네. 그러면 이제 온 국민한테 뿌려주면 되겠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라. 아니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봐도 니들 그렇게 억울하면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 못 하죠 근데. 주호영 측가 그렇게 얘기해라. 그 일베도 일부 동원한 것 같아요. 일베? 이게 그 댓글 부대 같이 해갖고 네. 뭐 여기자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이 댓글들 뭐? 쓰는 놈들도 이 있는데 미치게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그걸 하나 쓰면 그 밑에 악플이 10개 20개씩 막 붙는 거야 지금. 이게 그만큼 여론이 겁나 안 좋아요. 그러게요. 지금 대구 쪽 조호영 사무실 주변에 프레카드들이 막 붙고 있대.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지역 민심으로 같은 모든 게 안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호영이 이런 대처를 해서는 대려 역풍을 맞는다는 거지. 역풍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자 어쨌든 내 이제 생각에 안철수가 이걸 빌미로 해갖고 합당을 처리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도덕한 당하고는 합당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라고 근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철수 분노를 대표는 금할 수 없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까지 지금 껴안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본인은 오늘부로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철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이제 여기서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늘 얘기를 했거든. 일단 합당을 해놓고 난 다음에 중도 뭐 외연 확장 이런 식으로 하고 끌어들여야지. 그렇죠. 지금 미리 끌어들이면 합당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아저씨 그냥 한꺼번에 순서 없이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순서를 지켜가면서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재료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짬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짬뽕은 맛있어요. 짬뽕 맛이라도 있지. 네. 그것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엉망진창이 되거든. 갑자기 이러니까 그 가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네요. 가요요? 네. 뭐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을 것 같아. 뭐예요? 드라마 OST. 응?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중계동에서 안모 씨가 보내준 신청곡이었고요. 네. 대박이다. 예. 아무튼 조영 대표가 이제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더 크게 벌어져가지고 좀 이 시민사회들도 좀 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성폭행, 이렇게 성추행을 됐으니까 이제 김재련 변호사하고 이수정 교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긴 거야. 네, 성추행 당했다는 응. 당사자가 있는데 이걸 계속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다들? 네. 요것도 꿀잼 각이네. 뭐하니? 음. 똑같이 해봐.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달라. 왔다 갔다. 아니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자라고 표현했는데 야 니들 뭐라 그랬냐 그거 가지고 물건 늘어지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2차 가해라고 2차 가해라고 했잖아요. 그랬잖아. 이런 11일 2차 가해 했네 니들이. 네. 피해자잖아 피해자.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안철수가 잊혀진다니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당대표 한 자리면 될 뿐이야. 네. 울고 있겠다 안철수는 지금 주호영.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네요. 살려줘요 송작가 주지용님 송작가 아요TV님께서 네. 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네. 후궁 발언으로 또 일파만파를 던지고 계신 분 있죠? 자, 아, 저는 진짜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진짜 예. 이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왜냐면 꿈에도 이 단어를 사실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은 그 시절의 왕을 제외하고는 누가 넣고 살겠어 이 단어를. 요즘 철인왕후를 열심히 보고 계신가? 드라마 또 탓인가 이것도? 드라마에 빠져 계신 분이야 이분도. 근데 그 전에 슈퍼챗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네, 건우 인테리어님 10,000원 하시면서 대나무 통술, 대나무밥, 대나무순, 무침 등등 해주셨고 존윅님 10,000원 해주시면서 청몽님이 돌려주라네요 라고. 진짜요? 누구예요? 아니 푸른 나무 청모. 아 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 돈을 돌려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영님 10,000원 하시면서 문 대통령 사랑해요. 기인님 10,000원,
오늘 주식은 폭락장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소식에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다람쥐 여우동님 2만원 하시면서 송작가 TV에 사랑에 빠졌나봐요. 네, 해주셨고 주희정님 만원 하시면서 송작가 TV 2만원 후원 잡탕주의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진짜 이 문재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시겠지만 참 글자만 봐도 좋으네요. 문재인님께서 송작가 TV 관계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만원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네. 예. 대통령께서 직접 오셨네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한나강님 만원, 그 다음에 닭꺾기 마사오 님 닭고기 맛. 센스 죽인다. 네, 씨. 5만원 해주시면서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해요. 대통령님, 송작가 TV 포레버 해주셨고 안동의 경주씨님 만원 하시면서 미나리 최고의 스포 송작가 할머니가 미나리가 먹고 싶어 미나리 키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모두 김필모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자 아직 고소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아이고. 다음 야, 주에 선빵을 못 간답니다. 당했네 그럼 이거. 참 진짜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참 네. 그렇네요. 김산옥님이 송 작가님 노래 듣고 빵 터져서 가입했어요. 노래를 끝까지 불러드려야 되는데.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아니요. 그만. 그래서 한편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이거 아니 가사가 제가 짝짝 붙네. 짝짝 붙어요. 제가 노딱을 걱정했는데 이미 노딱이네요. 아이 후원, 네. 아이, 시원하게 가. 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종님 만원, 그리고 커피값을 6만원이 어디 이렇게 비싼 커피가 와우,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6만원 보내주셨고요. 이재민님께서 만원, 힘든 건 마찬가지님이시겠죠? 아마도 15,000원 보내주셨고요. 신현대님 만원, 성연웅님 2만원, 홍진아님 만원, 욕값이요 하라고 하신 분께서 2만원. 욕을 많이 해야 후원이 들어올까? 그리고 오승호님께서 내기 지원금 만원 보내주셨고요. 네. 김보희님께서 택배비 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팟빵 에피소드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밥그릇 물그릇님, 용혜우님, 꿀단지 JH님, 그리고 JJHJSH님께서 해주셨고요. 무신무아님, 그리고 에이프릴아이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그 태양빛 남자님, 곤곤곤님, 이명진님, 신금선님, 초천바완바님, 허준용님, 오희성님, 김산옥님 이렇게. 그리고 홍미선님은 육식주의자로 오셨고요. 홍송표님은 살천지 VIP 3개월 연장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다들 그 노래에 다들 감동받으셨나봐요. 네. 언제 풀로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보시면서 그 안철수 씨를 생각하면 지금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네. 여러분한테 권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막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 가장 선두주자잖아요. 전통적으로도 그랬고. 얘들은 뽑을 때 그럴 것 같아. 면접 볼 때 막말 한번 해봐요. 막말 얼만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진짜. 뭐 5.18 관련 망언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박한 거지. 제가 아주 신박한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에 준비해온 막말들을 하는 거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뉴시스 기자입니다. 조수진 후궁 발언 일파만파. 여당 강력 규탄. 야당에서도 비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이 없는 입장을 밝힐 순 없으신가라고 비판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했는데. 당연한 말은 사실은 이게 출마 선언도 아니고 안철수가 입당하면 내가 안 가는데 입당 안 하면 내가 나온다. 뭐 이런 출마가 어디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틀린 웃기잖아.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 그렇죠. 조 의원은 여기서 이제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네가 더 천박하다! 진짜 누가 누구한테 천박하다고 하는 건지. 천박하기 짝이 없다. 정말 반사해주고 싶다. 왜 아. 후궁이 근데 왕자를 이 얘기가 낳았던 왜 나온 대우가 거야? 뭔 의미지? 그러니까. 원래 후궁이 왕자 나오면 좋은 대우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네가 공천을 받았네 뭐 이런 뜻이겠죠 느낌이. 고민정 의원이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가 말이야? 그러니까 천박하다는 비유가- 거죠. 일단 연관성이 이성이 전혀 없죠. 없어. 비유는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비유는 딱 비유만 들어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연관성이 있을 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생뚱맞은 거. 생뚱맞죠? 이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널리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기본적으로 후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의 후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궁으로서 뭔가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왕자를 낳는 것 같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난 표현한다고 봐. 그래서 난 이 후궁이란 단어 자체, 이 자체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관시켜 갖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욕보인가라고 나는 그렇죠. 해석을 해요. 아니 그 진짜 생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아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은근히 일종의 이걸 희롱도 아니고 굉장히 천박한 프레임을 이거는 성추행 뒤집어 발언입니다. 씌우는 거예요. 이거 성추행 발언이에요. 이거 인격 모독 이거 발언인 거야 모욕죄로 사실.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고민정 의원은 이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민주당 예. 민주당 의원 4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수진 의원 막말 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바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근거 없이 능력을 깎아내리고 보는 문제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라며 조 의원이 언급한 후궁 프레임은 여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렇죠. 이게 여성들이 낼 미친 거 목소리고 진짜. 심지어 자기 당에서도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금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 후보. 근데 이분 아직 후보예요? 네, 뭐 영원히 후보지. 네, 계속 후보. 이해운 전 의원은 사퇴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도 김금식 이 사람도 페이스북 통해서 이거는 너무했다, 과했다. 왕자가 나온 후궁 표현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국민일보, 동아일보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진짜? 네. 아 모르셨구나. 동아일보 아니 이 출신... 사람이 평소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거 들으면은 못되게 배웠네. 전 직장에서. 기레기의 원조격이야? 아니면 기레기의 선배격이야? 네, 동아일보에서는 심지어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일한 고민정 의원한테 후궁이라고 일종의 성적 폄하 발언을 하고 비꼬는 발언을 했으면 기르기 하던 당신은 뭐 노비야? 무술이야? 근데 뭔 공을 세워서 무술이로 아들을 줄줄이 10명을 낳아줬나?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게? 그래 여기는 어떻게 공천 받는 데더라? 심지어 여기는 비례잖아요. 조수진은 비례예요. 비례인데 어떻게 공천 받았을까? 무슨 그죠? 짓을 해서 공천을 받았을까? 자. 당신은 뭔 공을 세웠어? 그 사람은 스스로 표 얻어가지고 당선된 지역 국민들한테 사람이야. 선출직으로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뭔 짓을 해서 지금 그 자리를 얻은 거야? 자, 이렇게 언론인 출신인데 글을 썼다는 사람이 저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를 보면서 동아일보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조수진 비판해야 돼요.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 부끄럽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기사를 쓰면 숨은 돈이 11억이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냐?
돈을 어디 뭐 따로 계좌 관리를 하는 원고비 따로 받는 계좌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 아니, 모르겠지. 기자가 무슨 짓을 하면 현금이 11억이 있냐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우리 러시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푸틴의 고향의 그 친구였던 그 여성이 푸틴의 동네 후배였죠. 그 여성이 청소부였는데 야, 갑자기 20년 연하도 후배 관계가 됐니? 청소. 어쨌든 네. 청소부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성으로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호텔에서 청소했는데. 조수진은 월급 받는 기자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뭐 아무튼 부자입니다 이분은. 부자. 본인이 11억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부자였던 거지. 아이고 깜빡했네. 내가 11억이 없었네. 그러게. 있었네. 깜빡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나 그게 11억이나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별 관심 없는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푸틴의 딸을 낳아줘가지고 청소부가 부자가 됐다며. 아무튼 그거까지 하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사실은 비판을 하면 좀 받아들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 굴하지 않고 이분이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서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시 썼어요. 다시 썼고 근데 오늘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나 봐요. 글을 삭제하고 누구한테 들었겠어? 주호영한테 들었지. 네. 야, 이 시국에 네가 나보다 관심을 더 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결국 후궁 네가 발언에 불을 대해서 붙이지 말고 물을 끼얹어야지. 여기 불을 붙이면 어떡해? 응? 사과하면서 글을 내렸습니다. 네. 아니야. 야, 물을 엎질렀는데 걸레로 닦았다고 해서 물 엎지른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자기 기사 맡기도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다가 불을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주호영 입장에서 당연히 너 알아서 빨리 이거 수습해! 라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국회 조수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건 제대로 징계받는 꼴을 못 봐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주호영에 대한 43명 의원의 성명이나 저도 그게 나와야 된다고. 신청이나 왜 그건 안 하는 거야? 네. 아니 민주당 여성 의원이 뭐 하는 거지? 난 그거 되게 궁금하고. 아니 그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무서워? 지금 103석 안 되지. 하도 많이 주물럭해서 나가가지고. 나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걔들이 그렇게 원내대표가 무서워. 그래서 지금 동업자라고 거래처 사장이라고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민주당은. 네. 조수진이랑 같은 레벨에서 때려잡어. 조수진은 말로 성추행을 한 거지만 주호영은 국민을 몸으로 몸빵으로 바디체크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다 유튜브에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모두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후궁이라는 단어를 쓴 조수진 의원, 이 사람이 진짜 이거를 상대 의원한테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나는 이게 대통령 모독으로 건다니까. 그러니까 상대 그걸 썼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모욕한 셈인데
202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단어 자체가 저는 사실 네.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지? 왜냐면 일반인들은 머릿속에 후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없어. 있거든. 이걸 못해요. 말을 어떻게 해.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사실은 본인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끌어다가 그렇죠. 비유를 드잖아요. 드라마 너무 봤어. 철인왕후를 본 거야? 그것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왜 말은 글로 그냥 썼어. 하지만 글은 몇 번 사실 이거 그래도 올리면은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이게 증거가 당연하죠. 남기 때문에 글을 올릴 때는 여러 번 검토하잖아요. 근데 이걸 올렸다라는 건 와, 진짜 전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단어를 진짜. 머릿속에 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 한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이거 발언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여성 의원들 네.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대표적으로 하고요. 성인지 감수성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당 이거 네. 무조건 문제 걸고 넘어져야 됩니다. 저는 진짜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제 젠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긴 한데 기분 굉장히 더러웠어요. 야, 너도 여자잖아. 너도 여자인데 어떻게 같은 여성 의원을 보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야, 그러면 내가 국제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방송에 나오면 그럼 나는 뭘로 방송에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보는 시각이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게 너무 더럽다고. 더럽습니다. 결국 호궁은 왕자나 낳아줘야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그 젠더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이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라고 하는 거를 거지. 자신도 여성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남자였으면 이게 진짜 민주당 남성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치면 이게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 난리가 아니고 온갖 그 시민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난리가 거예요. 났을 정말 거야. 이런 얘기해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 홍준표뿐이야. 씨. 그거 아니면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홍준표는 이제 워낙 보여준 멘탈이 강하잖아. 옛날부터 해왔던 짓거리가 그런다 치면 걔는 기존의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썩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여성 의원이 스스로 초선이 기자 출신이 이 어목한 또 짜증나. 이 어목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 자체는 더더욱 화가 난다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이거는 나는 진짜 여기에도 저는 이수정 교수를 소환해야 된다. 도대체? 소환해야 된다. 이거는 소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진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오늘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또 연방의 날이죠. 네. 연방을 해야 되는 관계로 분노를 좀 줄이도록 해서 최강욱 의원에 관한 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심까지 가죠. 3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검찰개혁 법무부의 개혁이 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대로 끝까지 가서 실형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게 이 검찰이나 적폐 이쪽에서는 너무 싫은 거거든. 정말 싫은 거야. 정말 싫은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확정되거나 이걸로 해서 의원직 문제 받을 정도의 부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인턴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데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애들 스펙 쌓아가지고 그 점수 올려가지고 생기부로 대학 간 애들 고등학교 간 애들 이것들 다 무효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를 따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검찰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죠. 결국 검찰 개혁 그다음에 지금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사법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빨리 해야 된다. 국민들이 정말 그 절박함을 너무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하고 법원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누그러진 상태잖아요. 조금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해야 하나? 뭐 큰 사건들이 지금 막 없고 그냥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잊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맞다 아직 개혁 안 됐지 빨리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3심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않지만 분노를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본진에서 진짜 우리 중에 싸움 잘하는 대표 선수를 앞으로 지금 내보냈잖아요. 그 대표 선수들 중에서 최강욱 의원은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싸움 잘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본진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진이 최강욱 의원이 다시 힘없이 본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앞에 대표 선수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네.